전기기능사 시험 혼자 공부하시면서 이거 뭐부터 해야 하나 막막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최신 기출 문제들 쫙 훑어보면서 합격에 꼭 필요한 핵심만 딱딱 짚어볼 거예요. 그냥 답은 3번 이게 아니라 왜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원리까지 파고들어 볼 거니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공략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머리 아픈 전기설비 규정, 두 번째는 현장에서 바로 써먹는 전동기랑 기기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계산 문제의 기본이 되는 회로 이론이에요. 마지막에는 오늘 배운 거 절대 안 잊어버리게 핵심만 싹 모아서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코너, 바로 전기설비 규정입니다. 이게 사실 현장에 안전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라 시험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한국전기설비 규정, 우리가 KEC라고 부르는 것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저압 가공전선에 대한 설명인데 이 중에서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보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거죠.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이 있어요. 확실하게 맞는 것부터 지워나가는 거죠. 보세요. 1번, 2번, 4번, 이건 다 맞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럼 남는 건? 그렇죠. 3번이죠. 여기서 함정은 바로 인입교이라는 단어예요. 생각해보세요. 인입교는 우리 집으로 전기가 들어오는 짧은 길에 쓰는 전선이고 전봇대랑 전봇대 사이를 잇는 가공전선은 비바람 다 맞아야 하잖아요. 당연히 더 튼튼한 5궤용을 써야겠죠. 바로 이 용도 차이를 아느냐 이걸 묻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이것도 안전에 대한 건데요. 전선이 철길 위를 지나갈 때 얼마나 높이 있어야 하냐, 이런 구체적인 숫자를 묻는 문제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정답은 6.5m. 이 숫자는 그냥 외우셔야 해요. 왜 6.5m냐? 기차가 지나갈 때 혹시 모를 전기적인 문제나 전선이 좀 처지더라도 절대 기차에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 최소한의 안전거리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철도 위는 무조건 6.5m.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좀 특수한 장소예요. 폭발할 수 있는 먼지가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속관을 연결할 때 스퍼크가 절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꽉 잠가야 합니다. 그 기준을 묻는 문제죠. 정답은 바로 5턱. 그러니까 나사를 5바퀴 이상 돌려서 꽉 조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조여야 할까요? 나사산 틈이 미로처럼 아주 길고 복잡해지면서 혹시 관 안에서 불꽃이 튀더라도 그게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방폭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 폭연성 분진 나오면 바로 5턱. 이렇게 세트로 기억하세요. 이것도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전선을 기계에 연결할 때 어느 정도 굵기부터는 터미널 러그라는 걸 꼭 써야 할까요? 그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6제곱밀리미터입니다. 전선이 이 굵기보다 굵어지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닥의 선들이 단자에서 빠지거나 제대로 접속이 안 될 위험이 커져요. 터미널 러그는 이 여러 가닥들을 하나로 꽉 묶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6부터는 러그 필수.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 규칙이 적용되는 실제 장비들, 그러니까 전동기나 여러 전기기기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뭐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많이 겪는 상황이죠. 컨베이어 벨트가 반대로 움직이거나 환풍기가 거꾸로 돌 때 이 삼상 모터의 회전 방향 도대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전원에 연결된 R, S, T 세 가닥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무거나 2개를 골라서 자리를 바꿔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모터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회전하는 자기장의 방향이 뒤집히기 때문인데 원리는 복잡해도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세 가닥 중 2개만 바꾸면 된다. 이번 문제는 여러분의 도면 해동 능력을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호 중에서 벽 안에 쏙 들어가 있는 매입용 콘센트 기호를 찾아내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벽을 나타내는 선 위에 반원 모양이 있고 그 속이 까맣게 칠해져 있죠. 이 까맣게 칠한 부분이 바로 벽 안에 묻혀 있다. 즉, 매입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벽 바깥으로 튀어나온 노출형 콘센트는 속이 비어 있거든요. 이 차이만 알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계산이 좀 필요한 회로 이론. 공식만 보면 머리 아프다고요? 에이, 괜찮아요. 원리를 이해하면 이게 은근히 퍼즐 푸는 것처럼 재밌다니깐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이 문제는 마치 레고 블록 놀이 같지 않나요? 똑같이 생긴 저항 블록 4개를 가지고 어떻게 연결하면 저항이 제일 커지고 또 어떻게 하면 제일 작아지는지 그리고 그 둘의 차이가 몇 배나 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답은 아주 극단적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항을 가장 크게 만들려면 길을 아주 길고 좁게 만들면 되겠죠. 바로 직렬 연결입니다. 저항 4개를 기차처럼 줄줄이 이으면 저항이 다 더해져서 4R이 돼요. 그럼 반대로 저항을 가장 작게 만들려면 길을 아주 넓게 만들면 되겠죠. 병렬 연결입니다. 저항 4개를 나란히 연결해서 길을 4차선으로 만들어주니까 저항이 4분의 1로 확 줄어서 R분의 4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방금 구한 최대값 4R을 최소값인 R분의 4로 나눠주면 끝나는 거죠. 정답은 16배! 똑같은 부품 4개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저항값이 무려 16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말 재밌지 않나요? 이게 바로 회로의 매력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이렇게 듣고만 있으면 머릿속에 뒤죽박죽 섞일 수 있잖아요.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만의 최종 암기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복한 내용들이 바로 이 표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헷갈리는 규정 수치들부터 모터 돌리는 방법, 그리고 회로 계산까지. 이 표에 있는 내용만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도 시험장에서 몇 문제는 정말 자신 있게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저랑 같이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이건 좀 헷갈리는데 싶으셨나요? 바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기억하세요. 전기기능사 시험은 그냥 달달 외우는 시험이 아니에요. 안전이라는 큰 원칙이 어떻게 숫자로, 기호로, 또 회로로 표현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시험입니다. 그 원리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